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기에 여느 노인과 같이 장보기를 좋아하고 이웃과 커피 마시며 수다 떨기를 좋아했지만 사실 그 할머니에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졌습니다. 그녀가 바로 연쇄로 사람을 숨지게 한 죽음의 집 여주인이라고 불린 도로테아 푸엔테였습니다. 어떻게 여성이, 더구나 할머니가 사람을 연쇄로 숨지게 했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도대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같이 알아봅시다. 도로테아는 1929년 1월 9일에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랜드에 있는 7형제가 있는 가족에서 6째로 태어났습니다. 도로테아의 아버지 제시는 모카 따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 트루디는 서비스업 종사자였는데 역시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들 부부는 애들을 낳기만 하고 키우는 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다 도로테아가 8살이 되었을 때 그녀의 아버지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으며 1년 후 어머니 트루디도 교통사고로 숨지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전부 세상을 떠나 10살도 채 안 된 도로테아는 다른 형제들과 같이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에서도 도로테아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하여 많은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했었는데요. 아주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장기간의 불행한 경험은 도로테아에게 아주 큰 심리적 피해를 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내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겨우 보육원에서 나온 16세도 안 된 도로테아는 아무런 교육도 생존 기술도 없어 할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 어머니처럼 온갖 남자들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첫 남편인 프레드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22세였던 프레드는 퇴역 군인이었는데요. 그는 16세의 도로테아에게 첫눈에 반해 바로 사귀게 되었으며 얼마 안 돼 결혼하여 2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도로테아와 남편이 아이를 키울 생각이 전혀 없어 한 아이는 모르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냈고 다른 한 아이는 친척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1948년 결혼 3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살의 도로테아는 혼자 샌버너디노로 갔습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한 도로테아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말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불법적으로 나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표를 위조하여 쇼핑몰에서 여성복과 가방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다 들키게 되어 결국 그녀는 4개월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도로테아는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두 번째 남편 존슨을 만났습니다. 이번에 도로테아는 그녀의 부모가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배경을 만들어낸 후 그녀는 존슨과 함께 세크라멘토로 이사하여 생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는데요. 존슨은 도로테아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는 데다가 가정을 돌보는 요리와 청소 같은 걸 할 줄 몰랐으며 종종 술집으로 가 남자의 돈을 사기쳐 도박하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돈을 벌기 위해 특별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의 자금 확보를 한 뒤 직접 가게를 열어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취득하기도 전에 서비스업을 진행하여 1960년 그녀는 불법 영업으로 90일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도로테아의 두 번째 남편 존슨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거의 미치도록 행동하는 아내를 지역 정신병원으로 보냈습니다. 의사는 도로테아가 병적인 거짓말쟁이와 불안정한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아가 병원에서 태어난 후에도 본인의 이름을 계속 바꿔가며 다양한 허위의 생활 배경을 조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녀는 간호조무사 일을 찾아 주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장애인과 노인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안정적인 수입을 취득할 수 있었고 또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으로 연쇄로 사람을 해치는 일에 도움을 줬습니다.
1966년 도로테아는 14년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 39세의 나이로 18살의 푸엔이라는 남자와 세 번째의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년도 채 가지 못했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도로테아는 아주 영리했었는데요. 이혼 후 두꺼운 안경과 또 티나는 수수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또 화장과 헤어스타일을 바꿔 10살 이상 늙어 보이게 하였습니다. 마을에서 친절한 할머니로 분장한 그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쌓은 자금과 경험으로 또 지역에서 쌓은 좋은 평판으로 세크라멘토에서 하숙집을 샀습니다. 그 하숙집에 오래된 저택을 인테리어하여 16개의 침대를 놓았습니다. 도로테아는 하숙집을 산 후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또 정신적 질환의 사람과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된 노인을 데려왔습니다. 겉으로 도로테아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잘곡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녀는 현지 정부기관에게 자선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허락 없이 노인들의 편지를 열어 그들의 연금과 기타 여러 수당을 은행에서 찾아 일부는 숙박비라는 명목으로 독차지하고 나머지의 돈만 노인에게 전해줬습니다. 도로테아는 정기적으로 공제회를 개최하여 마을의 노인들에게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운영 끝에 그녀의 통장 속 돈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러 학교와 양로원에 돈을 기부하여 점차 지역에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행사에 자주 참석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많은 정치인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여 그 당시 정치 및 상업계의 고위 인사들과 모두 친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과 조지 닉슨 그리고 가톨릭 대주교 프랜시스 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업에 성공한 도로테아는 1970년 47살 때 네 번째로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새 남편 페드로도 알코올 중독자인데요. 두 사람은 술에 취하게 되면 자주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하고 몇 달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에 도로테아는 하숙집 노인들의 사인을 위조하여 34개 주의 은행에서 불법적으로 지표로 현금을 찾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집행유예 5년과 하숙집 운영 금지를 선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숙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없게 되자 도로테아는 또 술집을 드나들며 그곳에서 여러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믿음을 얻은 후 그들의 사인을 위조하고 돈을 사기쳤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노인들의 술에 약을 타 그들의 집을 찾아가 도둑질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하숙집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 또 하나의 집을 임대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혼자 사는 거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 그녀는 그 집에서 몰래 노인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녀는 돈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 거뒀습니다. 1982년에 루스 먼로라는 61세의 노인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그녀의 집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도로테아는 루스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경찰에 증언하였습니다. 경찰도 그녀의 진술을 믿고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였는데요. 그러다 몇 주 후 경찰은 도로테아를 다시 체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한 노인이 도로테아가 술집에서 본인의 술에 약을 탔고 노인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도로테아가 그의 집에서 재산을 약탈하고 있는 장면을 어렴풋이 보게 됐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도로테아는 이번의 사건으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도로테아는 수감 중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버스 길머스라는 77세의 남자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도로테아는 우수수감자로 2년 일찍 석방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아이버슨에게 바로 연락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사귀게 되고 심지어 결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아이버슨은 그의 빨간 승용차를 남기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테아는 한 명의 일꾼을 고용하여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을 수리하고 또 필요 없는 잡동사니를 넣을 수 있는 큰 나무 상자 하나를 짜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난 후 도로테아는 일꾼에게 수백 달러와 아이버슨의 빨간색 승용차를 주었습니다.
돈을 받은 일꾼은 도로테아를 도와 무거운 나무 상자를 강가에 던지는 걸 도와줬습니다. Yeah, what we have here is the location that the Sutter County Sheriff's Office recovered the box containing a unidentified male body on January 1st of 1986. 1986년 1월 한 어부가 강가에서 상자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심한 부패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서야 경찰은 그 사람이 바로 실종된 아이버슨이란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도로테아는 아이버슨의 명의로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며 단지 가족과 연락하기가 불편하다고 했으며 또 아이버슨의 이름으로 그의 연금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경찰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점점 더 많은 노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8월 도로테아의 77세 세입자인 베티 팔머가 사라졌고 1987년 7월 62세의 제임슨 갤럽이 실종되었고 1987년 10월 62세의 베라페이아 마틴이란 사람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있는 노인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안 돼 도로테아의 이웃은 그녀가 치프라고 불리는 불황자를 구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치프에게 뒷마당에 깊은 구덩이를 계속 파괴했고 또 지하실과 뒷마당을 시멘트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치프도 이상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1988년 8월에 주디라는 지역사회 직원이 자신이 자주 돌보던 한 노인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몬토야인데 그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곳이 도로테아의 집이어서 경찰은 도로테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로테아는 몬토야가 전에 본인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며 또 그가 떠나기 전에 유타나 멕시코로 여행을 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3개월 후인 1988년 11월 7일 주디는 경찰에게 몬토야의 실종을 정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도로테아 집을 다시 방문하여 그녀의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에 살고 있는 한 노인 존 샤프도 도로테아가 한 말이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떠나려고 할 때 존은 몰래 그에게 하나의 쪽지를 건넸습니다. 쪽지에는 그녀가 나보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아무렇지 않게 떠났다가 몰래 존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Your first name is John. Sharp? Mm-hmm. S-H-R-P? Yep. Let's go back to where you thought something was wrong, like you mentioned in there. Let's rehash over that. Tell me about when you last saw Ben. What was going on that led up to him disappearing? Okay. He was a drinker. Got pretty drunk and was in his room next to mine. And I had mentioned to Dorothea then, I said, now you've got a true alcoholic on your hands. After he's been there drunk for about 4 days, she came down and said she's going to take him upstairs and get him to feeling better. And that's the last I ever saw Ben. So then how many days later did you go up in the house and you started smelling this awful smell? I'd say 4 days at the most. 4 days later? Yeah. You smelled what you thought Death. was death. Yeah, when you asked her about it, what did she say it was? I didn't ask her. Oh, you just remembered it? Yes, but she mentioned the smell herself. What did she say about it? I said she's trying to get the smell out of the room that was coming from the sewers down below. 존의 증언으로 경찰은 1988년 11월 11일에 1426호 번지의 S거리의 도로테아의 집으로 가 도로테아에게 그녀의 집바닥을 파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59세의 도로테아는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집 안으로 들어가 하나의 도구를 찾아 경찰에게 주며 그들에게 마음대로 땅을 파라고 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은 땅에 묻힌 신발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신발 안에는 사람의 발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도로테아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였습니다. 도로테아는 보기에 아주 협조적이었으며 뒤뜰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도로테아가 현지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또 백발의 노인이 전혀 죄수처럼 보이지 않고 유력한 증거도 없어 그들은 그날 오후에 도로테아를 석방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2일에 발굴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주변 이웃들은 소식을 듣고 도로테아의 집으로 구경하러 몰렸습니다. 그러다 구경꾼이 많아지자 도로테아는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본인이 늙어서 사람들의 소란을 참을 수 없다고 하며 경찰에게 밖으로 나가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게 된 경찰은 단순해 보이는 노인의 요구를 동의하였습니다. 그 경찰은 도로테아의 핸드백에 2,500달러, 하나로 약 335만 원이 되는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로테아가 집을 떠난 지 21분 만에 발굴 작업에 앞서 경찰이 수색하던 몬토야를 포함한 7구의 세상 뜬 사람들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게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테아를 찾으려고 할 때 그녀는 이미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곧 주요 언론에 보도되었고 경찰은 도로테아를 전국적으로 수배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너무 눈에 띄어 도로테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로테아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면서 그녀의 이전 세입자 루스 몰로의 사건과 나무상자에서 발견된 아이버슨의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결국 뒤뜰에서 발견된 7구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경찰은 도로테아가 최소 9건의 상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경찰은 그들의 숨진 원인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병리학 보고서에 따라 그들이 생전에 다양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도로테아가 항상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긴 법적 절차에 거쳐 4년 후인 1992년 10월에 63세의 도로테아는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 전에 그녀는 검찰이 제출한 유죄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100명 이상의 증인을 소환했고 도로테아의 변호인은 그녀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으며 정신질환이 있으며 숨지게 된 노인들이 생전에 이미 다양한 약물을 복용했었다고 하며 그들이 자신이 약물을 과다 복용했었는지 아니면 도로테아가 그들을 해쳤는지 정확히 증명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한 달간의 긴 논쟁 끝에 배시몬다는 마침내 도로테아에게 2개의 특급 상해와 2개의 일반 상해의 유죄 판결을 했지만 극형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합의가 일치하지 않아 판사는 도로테아에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여 도로테아를 캘리포니아의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2011년 3월 27일에 82세의 도로테아는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 비극적이고 악독한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2013년 세크라멘토 올드타운 협회에서 도로테아 사건에 대해 공개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리모델링된 지 오래된 주택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The death room. This is where she brought her victims after she had induced drugs into their alcohol. And she would place them here on the floor. This is what these rooms looked like back then. Some of these images haven't been seen on television before. Even a mystery solved But the stairways, this is how she took her victims out right here. had some unknown details. It's always been our opinion that somebody helped her. It's just that we don't know who helped her. But right here, where this new building is, right where I'm standing, is where I discovered the first set of bones. 그곳에서 1년의 비극이 일어났다니 상상하기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테아는 숨지기 전까지 항상 본인이 한 짓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해친 사람이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테아의 나이와 체력을 고려하면 분명 그녀 혼자서 한 짓이 아니고 그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도운 사람이 누군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